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호박 속의 모기 권영하. 호박 속에 날아든 지질시대 모기 한 놈. 목숨은 굳어졌고 비명도 갇혀있다. 박제된 시간에 갇혀 강울음도 딱딱하다. 멈추는 게 비행보다 힘드는 모양이다. 접지 못한 양날개, 부릅뜬 절규의 눈, 온몸에 깁스한 관절 마디마디 욱신댄다. 은밀히 펌프질로 흡혈할 때 달콤했다. 빨간 식욕과 힘 그대로 몸에 받고 담황색 심연 속에서 몇만 년을 날았을까. 전시관에 불을 끄면 허기가 생각나서 호박 속의 모기는 이륙할지 모르겠다. 삶은 향 피어오르는 도심을 공격하러. 2012 농민신문 신춘문예 시조 당선작입니다. 권영하 시조 시인의 호박 속의 모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시조와 시의 차이 중에 글자 수나 규격, 형식 같은 차이도 있지만 저는 이 시조의 매력은 가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 흐르듯 술술 흐르고 바람을 타듯 흘러가는 시조. 그래서 이 시조는 모난 데 없고 다른 사람 가로막지 않는 따뜻한 세상의 노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지난 시간부터 올해 신춘문예 당선작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소설 당선작인데요. 안숙경 작가의 삼각조르기가 당선됐습니다. 이 안숙경 작가 본인을 소개하는 프로필이 딱 두 줄이더라고요. 65년 인천 출생, 그리고 자영업. 어떤 작가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작품 소개한 후에 작가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이 작품의 최종심은 이승우 작가와 최수철 작가 두 분이 하셨습니다. 삼각조르기를 선정한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삼각조르기는 격투기의 기술과 처세의 방법을 연결한 발상이 흥미롭고 인물들의 심리 포착도 잘 돼 있지만 사건들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문을 야기하는 부분이 있었고 어떻게 끝내야 할지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듯한 결말도 아쉬움을 주었다. 상투적 완성 대신 미완의 가능성을 지지하지 않은 쪽으로 심사자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것이 삼각조르기가 수상작이 된 이유다. 네, 심사평에도 나와 있듯이 작품 안에 격투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2012 조선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작 안숙경의 삼각조르기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삼각조르기 안숙경. 싸울 준비도 없이 그라운드에 서 있는 당신. 잽으로 상대를 탐색해보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기만 한 당신. 너무 종합 격투기를 무시한 것이다. 그라운드 한쪽 구석에서 훌쩍거릴 것인지
승리의 세러모니를 보여줄 것인지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목숨을 걸어야 진정한 파이터가 된다고 그녀는 말했다. 삼각조르기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가 동지가 된 듯했다. 나는 점점 강해졌다. 여자의 팔이 목을 죄어도 전보다 오래 견딜 수 있게 되었다. 자기 개발서를 쓰기로 한 이유는 무슨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지겠다는 것이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려는 것은 더욱 아니다. 내 책을 읽고 사람들이 얼마나 개발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나도 그런 종류의 책을 수십 가지나 읽었지만 나 자신을 한 걸음도 앞당기지 못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보니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앞으로 나가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인종에 가깝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 책은 나와 같이 뒷걸음을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유익한 책이 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경험 이상의 스승은 없는 것이니까. 나는 사실 이 책을 누군가가 읽든지 말든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아무도 읽지 않는다고 해도 어차피 자기 개발서니까 나 자신은 충분히 개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간단하다. 한겨울에도 파리가 날리네. 재료 잔뜩 준비해놨는데 어떡하죠, 여보? 아, 그렇게! 어제도 그제도 그제도 장사 안 된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재료를 많이 준비해? 혹시나 해서요. 이 재료들 오늘 준비한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난 장사가 이렇게 안 될 줄 알았나? 가져와. 뭘요? 남은 재료 다 가져오라고. 어서! 예. 여기요. 당신도 먹어. 오늘 잠 다 상해서 버려야 돼. 알았어? 예. 잘 됐지 뭐.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우리가 먹어주면 돼. 먹어야 기운 내서 열심히 장사할 거 아니야. 더 열심히. 먹어야 기운을 내서 더 열심히 장사를 할 것 아닌가. 더 열심히. 자본이란 것은 미천이란 말이다. 이 자기 개발서가 미천이 돼서 더욱 발전하시길 고대한다. 생각해보면 언제나 뒷걸음치던 자가 멈추게 되는 것만도 큰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다. 난 일일이 내가 겪은 것을 토대로 쓰려고 한다. 나 자신이 일단 경험한 후에 적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겪어보지도 않은 것을 화려한 수사에 힘입어 각색하고 조립해놓은 책과는 다를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종합 격투기에 닿았다. 인생을 끊임없는 싸움이라고 봤을 때 종합 격투기를 통해 살아가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싸울 준비도 없이 그라운드에 서 있는 당신! 잽으로 상대를 탐색해보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기만 한 당신! 당신은 너무 종합 격투기를 무시했다.
격투기는 삶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여겨진다. 이 경기를 보면 내 지나온 인생과 나아갈 인생이 한꺼번에 보인다. 어디서 잘못됐는지도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도 윤곽이 잡힌다. 난 누구에게나 종합 격투기를 보거나 직접 해보라고 권한다. 종합 격투기야말로 운동 경기다운 경기다. 10월 15일에 있었던 리치 프랭클린 선수의 대결입니다. 왕캉 선수의 왼팔! 번째 대결이에요. 공중의 더듬이처럼 랜디킴 선수의 복부를 향해 우와! 좋았어! 그 순간 랜디킴 선수 다리가 공중 회전을 하면서 왕캉 선수의 탁을 까냐! 우와! 저건 하이킥이야 하이킥! 서로 한 방씩 주고받았기 때문에 뭐 큰 데미지는 입히지 못했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고 계속 주고받다 보면 어느 순간 한 선수가 나가 떨어지게 될 거야. 그 라운드 한쪽 구석에서 훌쩍거릴 것인지 승리의 세레모니를 보여줄 것인지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격투기를 즐겨보게 된 것은 한 여자 때문이었다. 사장님, 저 미스 김이에요. 아니, 저 같은 사무실에서 그냥 말로 하지 전화는 왜... 아, 참.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면 다른 직원들 다 눈치채잖아요. 그냥 듣기만 해요. 예. 근데 무슨... 내가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줄게요. 난 매사가 소심하고 결단력이 부족해서 회사에서도 감원의 대상이 돼 있었다. 여자는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길 바라지 않았다. 사장님, 퇴근 후에 우리 데이트해요. 데이트요? 네. 시내에 있는 K 운동 경기장에서 만나요. 거기서 오늘 저녁에 K1 경기 열리거든요. 아니, K1 경기가 열리는 운동 경기장에서 데이트를? 왜, 싫어요?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준다니까요. 예, 뭐 그래요. 그럽시다. 퇴근 후 지하철역에서 기다릴게요, 차장님. 만나서 같이 K 운동 경기장으로 가요. 그녀는 내가 강해지기를 바란 것 같았다. 우리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녀는 사문을 보는 여직원이었다. 경기장 내부에 들어섰을 때 이미 경기는 시작되고 있었다. 후끈 달아오른 열기로 내부는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다. 어둠 속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사각의 링 안에서는 두 사람의 선수가 어지럽게 팔을 옮기고 있었다. 더 많이 때리거나 덜 맞기 위해 두 선수는 부지런히 움직였다. 종합 격투기를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여자는 처음부터 경기가 끝날 때까지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좋아, 날려! 그래야지! 오케이! 미스김은 누군가를 패주고 싶은 마음을 이런 곳에서 푸는 건지도 몰라. 난 미스김이 K1 경기를 보러 가자고 말했을 때 그냥 말로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직접 전화를 걸어서 예매하는 걸 보고 좀 놀라긴 했어. 좋았어! 그래, 바로 그거야! 잘한다! 평소에 여자는 이렇게 피 터지는 경기는 좋아할 것 같지 않았다. 한 경기가 끝날 때마다 나가고 싶었지만 여자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경기가 시작될 때마다 레이저빔으로 교차해서 쏴대는 조명과 요란하게 들리는 테마곡으로 경기장 안은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여자를 바라봤는데 어느 순간 여자는 울고 있었다.
미스 김, 왜 그래요? 좋아, 그래. 때리라고. 그렇지. 울다가 갑자기 뚝 그치고는 응원을. 뭐야? 그렇지. 더 때려야지. 야, 너 뭐해? 여자는 언제 울었냐는 듯이 힘차게 응원을 하고 있었다. 소란스러운 경기장을 나왔을 땐 저녁이 다 돼 있었다. 뭐 좀 먹을래요? 아니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그냥 좀 쉬고 싶어요. 자기가 선수로 뛴 것도 아니면서 독초가 다 됐네. 나는 배가 고픈데. 어디 아무데나 들어가서 좀 쉬어요. 예. 피곤해. 정말 피곤하다. 하는 수 없이 근처의 숙박업소를 찾았다. 카운터에 식사를 미리 주문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피곤하다. 그렇게 피곤해요? 종합격투기 재밌지 않았어요? 나는요, 폭력을 쓰는 건 그게 비록 운동 경기라고 해도 그냥 좀 싫어요. 로마의 콜로세움이 연상되거든요. 5만여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투사들은 막 싸우다가 죽어야 하잖아요. 아니, 종합격투기는 합법적인 경기고 목숨에 위해가 가지 않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종합격투기가 지금의 룰이 없었을 때는요, 남자들이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누나를 손가락으로 쑤시는 것도 허용이 됐다고요. 누나를 쑤셔요? 규칙이 정해져 있기 전까지는 그랬다고요. 아무런 규칙이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재미요? 무슨 재미요? 아마 상당히 위험한 경기가 됐을 거예요. 잘 훈련된 선수들의 주먹은요, 콘크리트 덩어리를 손뭉치로 감싸서 휘두르는 정도로 무서울 수 있거든요. 저기요. 예? 뭐요? 누군가는 목숨을 건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유희가 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음식 왔나 보다. 네. 얼마예요? 네, 주문하신 닭백숙 3만원 되겠습니다. 예, 여기 3만 원. 예. 미스 김, 제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그래도 조금. 제가요? 언제요? 그럼 드세요. 닭백숙도 배달이 되는구나. 잘 드시네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었네. 사장님 안 드세요? 근데 닭 모가지가 없네요? 저렇게 백숙을 열심히 뜯어 먹으면서 굳이 닭모가지가 없네요 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 밥만 떨어지게. 맛있다. 어서 드세요. 허겁지겁 먹어대는 여자의 행동에 필요 이상의 과장이 들어있었다. 배부르다. 종합격투기 기술 가르쳐 줄게요. 왜 옷을 벗고? 빨리 벗지 뭐해요. 예? 예.
진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종합격투기는 말 그대로 주짓수, 무에타이, 킥복싱, 레슬링, 유도, 태권도 모든 격투기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도 다양하고 머리 회전도 빨라야 돼요. 아이 참, 왜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거야? 미스 김유 보기보다 적극적이네. 모든 무예를 다 할 수 있다고 상대를 눕히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공격에 애를 먹게 되죠. 상대의 복부나 머리를 가격하려고 하지만 상대는 내 정강이 뼈를 타격하고 있거든요. 17차례 다리에만 타격을 맞고 그라운드에 뻗어버린 선수도 있어요. 자, 머리를 제 다리 사이에 끼워볼게요. 자, 참, 이게 뭐 이렇게 민망한 동작을 다 하고. 자, 이 기술이 삼각조르기예요. 삼각조르기로 상대방을 그로기 상태에 빠뜨릴 수 있어요. 여보세요? 이봐요! 정신 차려요! 그때 잠시 기절해 있었던 것 같았다. 여자가 자신의 손바닥으로 내 얼굴을 철썩철썩 때려서 정신이 돌아왔다.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갑시다. 안 가요? 그러니까 삼각 조르기 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럼 뭐 하러 왔는데요? 내가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 가르쳐준다 그랬잖아요. 뭐 딴 거 기대했어요? 아니요, 갑시다. 가요. 내일부터 매일 한 가지씩 기술 가르쳐줄게요. 밤마다 그녀는 한 가지씩 기술을 내게 걸었다. 상대의 등에 올라타서 양다리가 상대의 배를 감아야 하는 백마운트 포지션. 누워서 방어하는 상대의 팔을 제압해서 어깨의 관절을 꺾는 기무라, 니바, 니어 네이키드 초크, 암바, 길로틴 초크 등 셀 수도 없이 많았다. 우박처럼 쏟아지는 주먹을 맞다 보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강해졌다. 내가 여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맞아주는 것뿐이었다. 특히 수많은 기술 중에서 내가 좋아했던 것은 그 여자가 내게 걸었던 격투기 기술 중 하나인 트라이앵글 초크라고 하기도 하는 삼각 조르기였다. 자, 이 주짓수는 상대방의 숨을 못 쉬게 하거나 관절을 꺾어서 제압하는 무술이에요. 타격 없이 상대를 제압하기에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남자나 여자들이 호시술로 많이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주짓수를 배웠던 것일까?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삼각 조르기는 삼각김밥이나 삼각 함수와는 다르다. 단순히 도용의 차원과는 거리가 있다. 이건 실제 상황이다. 삼각이라는 것의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여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세로 누워있다가 내가 다리 사이로 몸을 들이밀면 다리를 바짝 지켜들었다. 그럴 땐 여자의 가랑이 사이에 바짝 끼워졌다. 한쪽 팔이 허리를 감기 위해 빠졌을 때 그녀는 다리로 한쪽 겨드랑이를 감아 눌렀다. 그리곤 재빨리 다른 쪽 다리로 목을 감으며 반대쪽 다리에 걸었다. 마지막으로 여자의 두 손이 내 머리를 감싸쥐고는 자신의 아랫배 쪽으로 잡아당긴다.
그때 내 입에서는 띡 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왔다. 난 여자의 가랑이를 사랑하게 됐다. 내 목을 조여 들어오는 길고 탄탄한 다리가 없으면 잠이 오지 않았다. 여자와 밤을 보내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애태우며 살았는지 여자는 모른다. 여자의 다리에 목을 조여본 사람이라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뜬금없는 좌우훅을 맞고 있다면, 혹은 무지막지하게 강한 펀치를 맞아서 얼굴이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졌다고 해도 절대 긍정적인 자세로 맞아주라고 말해주고 싶다. 맞는 자세에 따라서 당신의 미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도망갈 구멍은 없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맞는 선수는 절대로 지지만은 않는다. 두 눈을 감고 맞다가는 결국 스탠딩 다운으로 실려나가게 된다. 두 눈을 뜨고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당신이 처할 수 있는 어려운 현실을 집어 들어볼 생각이다. 당신의 회사는 가문의 철퇴를 맞고 집에 들어앉은 사람들이 많아 썰렁해졌다. 당신이 그 회사에 들어간 직후에 부도를 크게 맞았다. 남아있던 직원들도 퇴직금이라도 빨리 챙겨야겠다고 생각했는지 하나둘씩 회사를 그만두었다.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보니 사장과 눈이 마주쳤다. 당신은 약먹은 고양이처럼 뻣뻣해진다. 하지만 아직 사장의 펀치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당신이 돌아본 것이 무슨 신호라도 되는 듯이 벌떡 일어나더니 강 차장에게 다가간다. 그는 가볍게 화이트 훅을 날린다. 이봐, 강 차장. 어제 수금한 돈 입금했겠지? 예? 아니, 그게... 강 차장의 얼굴이 빠르게 어두워진다. 훅을 날렸는데 팔을 비틀어 조이는 암바에 걸린 사람의 얼굴을 한다. 고통을 참고 있는 듯 두 눈조차 감고 있다. 그게 말이죠, 사장님.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 집에 돈이 너무 필요해서요. 뭐야? 아니, 집사람이 수술을 했거든요. 뭐? 그래서 회사 돈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너 이 자식 공금 횡령을? 나는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이 글을 쓴다고 했다. 이것은 내가 겪었던 사실이다. 나는 망해가는 것이 내 본분인 것처럼 철저히 망해갔다. 나는 아내가 수술을 하다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원망스럽다. 나쁜 년. 지방 빼는데 500만 원이라니. 하지만 사장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나는 죽지 않을 정도로만 맞았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긍정적인 자세로 맞았다. 그리 어렵지 않았다. 맞다 보니까 그것도 할만했다. 다만 사장이 내게 건 기술은 그냥 아프기만 했다. 여자의 삼각조르기처럼 절정이란 것이 없어서 서운했다. 사장은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다. 내게 전화를 건 사내는 책을 한 권 내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호텔 커피숍에서 기다리면서 버릇처럼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무슨 스팸 메일이 이렇게 많아? 내가 스팸이 된 것 같네. 쓰레기를 하나둘 처리하듯 나 자신도 지워버리고 싶다. 작가분이시죠? 안녕하십니까. 제가 책 내고 싶다고 전화드린 사람입니다. 아, 예. 근데 전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노트북이요. 나도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아, 그래요? 뭐 돈도 벌 만큼 벌었고 그 분야에서는 명성도 꽤 얻었죠. 근데 이거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책을 한 권도 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왕이면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책이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좀 적을게요. 내가 하는 일이 사실 떳떳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 열망이 생기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떳떳하지 못한 일이 뭘까? 불법적인 일입니까? 네? 생전 합법적인 일만 일삼을 것 같은 얼굴로 절 보지 마십시오. 전 말입니다. 공과 사가 다 불법이에요. 모르시나 본데 돈을 많이 버는 일이 합법과 불법 사이에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모르시는 선생은 법을 잘 아시나요? 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명색이 작가고 날 찾은 고객이니 그럴듯한 대답이 나오겠지.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와, 정말 평판이 형편없으시더군요. 전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예? 왜냐? 실패를 경험해본 사람이기 때문이죠. 쓰라린 경험이 없이는 인생을 말할 수 없을 테니까요. 전 그런 사람들을 한 트럭 정도 알고 있는데 모두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패배감이죠. 책을 한 권 내고 싶습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가득 들어있는 책 말입니다.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책. 아무도 거기서 불행을 느끼지 않는 책. 제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런 책을 왜 저같이 평판도 안 좋고 패배감으로 얼룩진 인간에게 부탁하는 겁니까? 실패가 뭔지 모르고 인생의 쓰라림과 거리가 먼 양반께서 직접 쓰시지. 화내지 마십시오, 선생. 오해도 하지 마세요. 제가 잘났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선생은 제 말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어요. 실패가 뭔지, 쓰라림이 뭔지 잘 알죠. 다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서 싸웠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전 글을 쓰지 못합니다. 제 생각을 조리 있게 쓰는 것은 잘 못하니까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다 알아서 써주세요. 전 터치를 하지 않을 테니까. 다만 중간중간 보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내의 태도는 불량했지만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상당히 많은 액수의 보수를 주겠다고 했고 계약금도 받았다. 난 책을 써가는 동안 사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 하고
생각을 거듭했다. 사내가 쓰고 싶어하는 것은 그럴듯한 자기 개발서와 같은 책이란 것은 알 것 같았다. 난 한편으로 사내가 다시는 연락해오지 않기를 바랐다. 서두를 쓰고 그 무성의함에 나도 놀랐다. 여자의 다리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목을 졸리던 이야기를 쓴 걸 안다면 사내는 어떤 표정으로 나를 바라볼까 궁금했다. 나는 당신의 가족사를 조금 들춰볼 생각이다. 놀이기구를 타려고 가족과 공원에 갔다. 아내는 뚱뚱한 몸을 이끌고 두 아이와 함께 등장한다. 당신은 갑자기 어디로 숨고 싶다. 아내는 몇 바퀴 돌고 숨을 헐떡이면서 돌아왔다. 아이고, 승자. 그 몸을 해가지고 롤러코스터라니. 롤러코스터가 주저앉지 않았나 몰라? 뭐야? 또 먹방이 주제 뭐? 그만 나가! 아파! 뭐가 어째? 롤러코스터로 주저앉아? 당신은 불쌍한 영웅처럼 두들겨 맞는다. 또 나의 경험을 말하자면 나는 아버지처럼은 되고 싶지 않았다. 병원에서 심장병으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뱉은 말은 이랬다. 너무 아프다. 격투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우스피스로 입을 틀어막아 버린다. 입을 닥치고 어찌해볼 도리 없이 때리거나 맞아야 한다. 선수들이 말을 할 때는 경기를 하기 전이나 끝난 후다. 특히 경기를 하기 전에 상대의 기를 빼기 위해 아주 심한 말을 하기도 한다. 내 성질 건드리면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거다. 그라운드에 네 얼굴을 깔아 뭉개주겠어. 이렇게 공격적인 멘트를 많이 할수록 그들의 가슴은 공허하다. 당신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나와 다를 것이 없다. 넌덜머리를 내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회사를 다니고 이를 갈면서 사랑을 한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에게 가위를 눌리며 살고 있지 않은가? 목을 내밀어 얼굴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조여지면서도 왜 그런지도 모르지 않는가? 하지만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다. 액션 배우들이 몸을 사리지 않는 이유는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해고 통지서를 받던 날, 당신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고 있다. 길로틴 초크를 당하는 자세로 목을 빼고 있다. 주위의 위로를 받으며 회사를 빠져나와 터벅터벅 도로를 걸어 나올 때 누군가 당신을 열심히 부른다. 사장님! 미숙임이 무슨 일로? 어디 가서 술 한잔해요. 술? 저 평소에 차장님 좋아했어요. 긴 속눈썹이 너무 애절하고 가슴을 아리게 하거든요. 나 돈도 없는데. 난 당신 몸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는 격투기가 벌어지는 경기장에 데려갔다.
그 다음 벌어지는 이야기는 앞에 썼다. 난 여자가 문득 그리워진다. 목숨을 걸어야 진정한 파이터가 된다고 그녀는 말했다. 여자가 그리워서 전화를 하면 자신은 매우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결혼을 해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된 여자는 다시는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그 후에 어떤 여자를 만나도 만족할 수 없었다. 날 천상으로 데려갔던 여자는 대체 내게 어떤 짓을 한 것일까? 주문하신 자기계발서 초고입니다. 예. 역시 집사람이 진작에 맞았어. 무슨 집사람이라니? 여기 등장하는 삼각조르기 여자, 내 아내입니다. 예? 글을 쓰면서 좀 강해지셨습니까? 미스 김이 당신 아내라고? 이게 다 뭐야? 아내가 부탁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도 하지 않았고 당신을 몰랐겠죠. 나 진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삼각조르기를 몰랐다면 정말 불행했을 거예요. 아내와 난 지금 행복하게 지냅니다. 특히 아내의 다리 사이에서 목을 눌리다가 하얗게 비워지는 순간에는 말 못할 쾌감을 느끼죠. 그리고 전보다 더 강해지고 용기도 더 생겼습니다. 원고는 폐기하든지 마지막 정리를 잘해서 선생 이름으로 내든지 하세요. 돈은 다 지불하죠. 자, 그럼 이만. 사내는 삼각조르기만 가져가고 나머진 버렸다. 뒷걸음치던 자를 멈추게 하려는 내 노력은 헛되이 물거품이 됐다. 내 이름을 쳐본다. 작가, 프리랜서, 작품으로 공중회전 2번 하기가 있고 사업 실패와 사기, 공금 횡령 등 무리를 일으키고 이혼하여 현재 은둔 중.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올린 인간이 누군지 모르겠다. 사기는 당한 것이지 내가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공금 횡령도 월급을 안 주길래 수금한 돈을 받아 챙겼을 뿐이었다. 이런 쓰레기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는 그냥 두면 안 된다. 모든 게 다 음모처럼 느껴진다. 갑자기 체급이 슈퍼 헤비급인 상대를 마주보고 있는 것 같다.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다. 여자가 옆에 있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자 다리 사이에 숨을 수 있다면 괴물이 날 깔아뭉개지는 못할 것이다. 여자에게 삼각조르기를 당하다 죽는다고 해도 좋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꺼낸다. 이제는 사내에게 거부당한 자기계발서 초고를 없앨 차례다. 사내를 위한 글이었으며 여자의 얘기였던 글. 나는 키보드에 손을 얹고 딜리트 키를 누르기 위해 가느다란 손가락을 뻗는다. 뒷걸음을 치면서 살아온 나도 어딘가 공간 속으로 지워져 간다.
삼각조르기 안숙경 작가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선됐다는 연락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을까 싶어요. 네, 맨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쁜 나머지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예. 그래요. 근데 이번 작품 소재가요, 이 종합격투기인데, 종합격투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여자들하고는 사실 이렇게 좀 연관이 잘 안 되거든요. 어울린다고 생각을 안 하게 되기 쉬운데, 어떻게 이 종합격투기를 소재로 삼게 되셨나요? 예, 처음 격투기 봤을 때 무척 흥미로운 경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움직임이 많으니까 묘사하기에 좋은 소설거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작품 쭉 함께 하시면서 청취자분들이 이 작가는 어떤 느낌이실까, 어떤 이미지실까, 막 이런 거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사실 궁금했는데 직접 뵈니까 굉장히 가녀리고 굉장히 이렇게 여자예요. 정말 여성스러우시고, 이렇게 앉아 계신 자세도 되게 다소곳하시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아까 들으니까, 겉만 그래요. 이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본인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좀 남성적인 게 좀 많은 부분도 있고요. 또 여성스러운 거는 겁이 좀 많이 그렇고 좀 복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모든 면을 다 이렇게 섞여서 갖고 계시는군요. 근데 뭐 저도 그래요, 사실.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그럼요. 맞아요. 이 삼각조르기는 자기계발서를 쓰는 남자가 나옵니다. 근데 자기계발서의 그 내용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세상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말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독자를 몰입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마지막에 반전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삼각조르기 했던 여자분이 그러니까는 책을 써달라고 했던 그 남자의 부인인 거잖아요. 네. 둘이 부부예요. 근데 이 설정은 어떻게 하시게 된 설정일까? 처음부터 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일었어요. 네. 소설 처음에는 희미한 스케치로 시작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뭐 완결까지 계획된 대로 써지는 글은 별로 그렇죠.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설은 제가 구상하고 있던 것과 소설이 나아가는 방향이 어느 정도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 작품 삼각조르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까?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셨나요? 예. 소설이 한 가지만 이것이다라고 읽혀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읽혀지는 게 좋거든요. 네. 근데 현실의 어떤 한계나 고통을 인간 관계를 통해 구원하고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게 아마 좋은 모티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당선이 되셨고 작가로서 출발을 하셨어요. 네. 궁금한 게 습작 기간이 얼마나 되세요? 소설만 한 10년쯤 넘게 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그 10년을 넘는 습작 기간을 거쳐서 이제 작가로서 출발하시는데 앞으로 어떤 작가가 되고 싶으세요? 많이 부족하지만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좋은 글을 많이 쓰고 싶습니다. 위안을 주는. 그럼 최근에는 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세요? 최근에는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듬고 있고요.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보고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네. 종합격투기에 이어서 또 이번에는 어떤 소재가 우리 안숙경 작가님의 그 흥미를 끌어서 소재로 차용이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작품, 좋은 작품들 계속해서 저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안숙경 작가의 삼각조르기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 김형진,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김은비,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